방송대학 TV. 자, 다음은 이제 법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 법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당연히 정관에서 정한 범위 목적 내에서 목적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권한 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권한 남용이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즉 우리 민법 제59조에서는 이걸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이제 이사가 사무를 보죠. 따라 사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사무는 결국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정관에서 정한 규정 취지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죠.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결국 총회 의결에 의해서 그 법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총회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인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9조 제2항이 이제 유추 적용되는 것이죠. 다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제 이사인데, 이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건 이제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가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발생을 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과연 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은 우리 법인 실제설에 따라서 대표 어떤 이사 또는 이제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가 되겠죠. 이사와 법인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도 이제 부진적 연대책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법인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즉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 피해자는 대표에게 또는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무 관성이 없다거나 완전히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개인의 일탈행위인 경우예요. 회사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 개인만이 또는 이사 개인만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회사 대표의 또는 그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 벗어난 그러한 그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는 이제 권한남용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대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건 이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되겠죠. 무효. 하지만 대표 권한 범위 벗어났다 하더라도 회사의 그게 권리 능력의 어떤 범위 내에 속한 경우, 대표에서 이제 처분행위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냐면 상대방이 이러한 어떤 대표권 제한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 저 상대방이 또는 제3자가 이건 대표의 행위다 라고 신뢰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역시 그건 유효하다. 즉 권한 범위를 대표 권한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회사의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대표권 범위 내 행위라고 하더라도 즉 대표권 범위 내 행위라면 그게 권한남용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대표의 진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역시 무효다.
우리 이제 우리 의사표시의 무효와 관련 상대적 무효와 관련된 해석론이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